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독이 맹독이 있는 독성이 있는 꽃, 그래서 주의해야 될 맹독성 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부러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시간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 나머지는 또 2부로 해서 좀 나눠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식용꽃 중에서 꽃 먹어도 된다는데 가장 흔하게 옆에서 볼 수 있는 꽃입니다. 철쭉입니다. 철쭉은 독성이 있어요. 그래서 맹독이기 때문에 응급실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철쭉은 우리가 진달래로 많이 오인을 합니다. 근데 이 철쭉은 진달래하고 틀리게 진달래도 꽃술에 독성이 있어서 굉장히 많이 먹으면 문제가 되지만 보통 독성이 약해서 크게 문제는 안 되거든요. 근데 많이 드시면 진달래도 독성 효과가 나타납니다. 혀가 붓는다든가 그 다음에 아주 심할 경우는 응급실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와 달리 조금만 먹어도 바로 증상이 나타나는 철쭉입니다. 철쭉꽃하고 진달래꽃의 구분은 꽃과 잎의 차이입니다. 예를 들어서 봄에 제일 먼저 피는 꽃은 우리가 진달래, 개나리, 산수유 요정도 이제 많이 꼽잖아요. 그 꽃들의 특징은 잎이 없이 꽃만 먼저 핀다는 것입니다. 봄에 제일 먼저 피는 꽃은 이파리 나기 전에 꽃부터 핀 다음에 그 다음에 잎이 나기 시작합니다. 진달래가 그 대표적인 예이고요. 철쭉은 잎이 나면서 꽃이 피거나 잎이 난 후에 꽃이 핍니다. 그래서 가지에 꽃만 펴 있고 이파리가 없다. 이거 진달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쉽게 구분을 하시고요. 철쭉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철쭉은 우리가 흔하게 보는 조경용으로 많이 심어져 있는 꽃이고요. 철쭉의 주요 독성분이 글라야톡신, 로독신, 아세틸안드로메돌 뭐 이런 것들입니다. 이 글라야톡신은 골격근, 심장, 근육 및 신경 기능을 방해하며 로독신은 경련 발작을 일으키고 호흡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굉장히 강한 독성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철쭉은 우리가 비슷한데 철쭉인가 아닌가 하는 것들이 영산홍, 자산홍, 뭐 산철쭉 이런 것들도 철쭉의 교배종입니다. 같은 철쭉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런 것들은 철쭉과 똑같으니까 그것도 절대로 식용으로 쓰시면 안 되겠습니다. 안드로메도 톡신은 고혈압에서 치료 성분으로 쓰이고요. 한방에서는 잎과 꽃을 강장제, 이뇨제, 건의제 등으로 사용을 합니다.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독성분은 알카로이드 성분이고요. 그것은 치료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농도에 따라 이제 활용을 하는데요. 그래서 독성이 있다 하면 이거는 약으로도 쓸 수가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런 것들을 한방이나 민간요법 내지는 전통 약제법에서는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꽃은요, 좀 그나마 좀 볼 수 있는 꽃이죠. 디게탈리스 말씀드릴게요. 폭스글로브라고도 하는데요. 이거 종처럼 생긴 꽃이 굉장히 이쁩니다. 굉장히 이뻐서 서양에서 들여온 꽃인데요. 요거는 건경이나 종자로 번식을 하고요. 50에서 100cm, 1m 정도의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요 독성은 디기톡신입니다. 디기톡신은 맹독 극약입니다. 그래서 이 디기톡신으로 인해서 심장, 변막, 결손, 근심염, 만성 심장쇠약에 유용한 심장 강심제로 약으로도 쓰기를 하고 있는데요. 중국에서는 모지황엽이라고 해요. 근데 이거는 맹독성입니다. 독성은 디기톡신이라는 독성이고요. 굉장히 맹독성이기 때문에 드시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협죽도 말씀드릴게요. 협죽도 유도화라고도 합니다. 협죽도라는 것은 이파리가 좁은 대나무 협죽도라고 하고, 복숭아꽃을 닮았다 해서 유도화라고 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주의해야 될 부분이요. 이건 나무입니다. 관상용 나무로, 조경용 나무로 심어놨는데 왜 문제가 되느냐면, 지금 남부지방 내지는 제주도에 가로수로 식재가 돼 있어요. 굉장히 맹독성인데요. 그래서 위험성을 항상 내포하고 있는 주위에 있는 나무꽃입니다. 이 협죽도의 독성분은요, 올레안드린, 네리안틴, 아디네린, 그다음에 디기독시게닌, 그다음에 우자라게닌 등으로 뭐 여러 가지 독성이 있고요. 주로 잎 그리고 줄기와 종자, 뿌리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요거에 대한 얘기는, 맹독이라는 부분이 많이 알려진 이유 자체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제주도에 수학여행 간 학생들이 이 나무를 꺾어서 김밥을 집어먹고 즉사했다는 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도 알렉산더 대왕의 군대나 나폴레옹 군대, 그 다음에 남태평양 전쟁 중에 일본군이 그 외딴 섬에 갔을 때 이러한 것들을 사용해서 많은 사고가 났다라는 사례도 있고, 또 이 프랑스에서도 바베큐 꽂는 거 있죠. 바베큐 하는데 그 꽂는 나무를 이걸 깎아서 썼다가 협죽답 과지를 해서 11명 중에 7명이 죽었다는 그런 사망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맹독성이기 때문에 이런 사례들이 많이 알려져서 맹독성이다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 중독 증상으로는 설사, 구토, 현기증, 복통, 식은땀 등이 나고 심할 경우 맥박이 어지러워지고 결국에는 심장마비로 죽게 됩니다. 요거는 원래 페르시아 지방, 인도하고 페르시아 쪽이 원산인데, 우리나라에 꽃이 이쁘니까, 그리고 늦가을까지, 여름부터 늦가을까지 꽃이 지속적으로 피거든요. 그래서 가로수로 많이 심었었죠. 제주도, 부산, 거제 등에. 아직도 있고, 방송에 문제가 된 위험한 맹독 식물을 가로수로 아직도 심어놨다고 방송에 나온 적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이런 것들을 옛날에 조경용, 담장용으로 이렇게 쭉 심어놨는데, 그래서 그 죽음의 울타리 이렇게 부르기도 했답니다. 아까 말씀드린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독성분은 약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방에서는 가지 잎꽃을 강심제 및 이뇨제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또 천연 또 독성을 가지고 천연 농약으로도 이용을 하고 있고요. 생즙을 내거나 물에 달이거나 알코올에 이렇게 우려내서 그 독성분을 천연 농약으로 이용하기도 합니다. 또 태워도 독성이 나오기 때문에 하우스 안에서 훈중제로 이용하기도 한답니다.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여하튼 위험한 나무입니다. 위험한 나무고 위험한 꽃이니까 절대 손대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투구꽃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 이게 초오, 돌적이, 늑대꽃, 박꽃 이렇게 불려지는 꽃인데요. 우리나라 어디 산과들 어디서나 많이 있는 그 미나리 아제비과에서 거는 숙군초예요. 숙군초라는 거는 겨울 되면 죽었다가 봄 되면 또 싹 나와서 또 다시 자라는. 그래서 꽃 색깔은 보라색, 흰색, 노란색, 파란색, 빨간색, 분홍색 여러 가지인데요. 우리가 주로 이미지화되어 있는 색깔 많이 보는 색은 보라색 꽃입니다. 왜 투구꽃이냐면 꽃 모양이 머리에 쓰는 투구 닮았다 해서 투구꽃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요 굉장히 맹독입니다. 왜 맹독인지는 좀 이따 말씀을 드리고, 독성분은 아코니틴, 요거 치사량 한 3-4mg, 3-4mg 먹으면 죽습니다. 베사코니틴, 데옥시아코니틴, 시파코니틴 등 아주 맹독성 신경독입니다. 이 투구꽃의 뿌리를 우리가 오두라고 하고요.
오두에서 난 것을 또 이렇게 이 뿌리 덩어리에서 이렇게 갈라진 것을 부자라고도 합니다. 근데 뭐 이 뿌리 다 전체를 부자라고도 하는데요. 한약재에서 부자라고 부르는 게 바로 이 투구꽃입니다. 투구꽃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부자는 옛날에 맹독송이라고 말씀드리니까 사약에 넣었던 겁니다. 옛날 우리나라에 비소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사약을 이걸로 썼어요. 그래서 투구꽃, 그 다음에 천남성, 바나를 넣어서 사약을 만들었어요. 우리 그 장희빈 보면 나오죠. 이렇게 사약을 임금이 좀 먹다 이렇게 하는 장희빈이 먹었던 게 이 사약, 이 사약의 주성분이 투구꽃이다. 얼마나 맹독성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이 초의 부작용은 처음에는 맥박이 줄어들고 혈압이 내려가며 토하는 작용이 나타납니다. 먹은 지 한두 시간 후에는 맥박이 느려지고 마비가 오고 마비는 입부터 손발에 오고 그 다음에 심장과 연수에 미쳐 호흡이 떨어지고 나중에는 허탈에 빠지고 혼수에 이르고 그 다음에 3-4시간 지나면 빠이빠이 가십니다. 위험한 독입니다. 그래서 많이 쓰시면 안 되고요. 아니요, 주의하셔야 되고요. 맹독이기 때문에 굉장히 역설적이지만 보약의 으뜸으로도 칩니다. 어느 정도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치료 효과가 다양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한약에서는 한방에서는 신경통, 관절염, 중풍, 당뇨, 냉증 등의 효험이 굉장히 크다라고 알려져 있고 그래서 보약의 으뜸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세계에서 처음으로 개발된 마취제가 통선산이라는 건데요. 이 통선산에도 투구꽃의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하튼 한방에서 쓰는 초도 이 투구꽃의 뿌리고요. 부자도 이 투구꽃의 뿌리고요. 맹독성이고 사약으로 쓰던 겁니다. 그림 보시고 투구꽃 건드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1부 마지막으로 은방울꽃까지만 해드릴게요. 은방울꽃은 우리가 이미지상으로 많이 하는 거예요.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가지에 종처럼 생긴 하얀 꽃이 쪼르르륵 달려있는 게 은방울꽃입니다. 이미지상으로 많이 알고 있죠. 실제 본 일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은방울꽃을 비비추, 초롱꽃, 오월화, 향수화, 영란, 농령초, 초응란 이름이 다양합니다. 5월의 탄생화라고도 하고요. 영명이 릴리 오브 더 벨리, 그 다음에 메이 릴리 이랬습니다. 이게 백합과거든요. 백합꽃하고 같은 과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아까 사약 말씀드리면서 했지만 이 은방울꽃도 사약에도 넣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독성분은 콤발라톡신, 콤발라로시드, 콤발로시드, 콤발라톡솔 이런 것들입니다. 강심 배당체들로 심장에 강한 작용을 일으켜서 굉장히 몸에 위험합니다. 식물 전체에 분포하지만 뿌리, 줄기, 그 다음에 꽃, 씨앗에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독성은 디기탈리스 것보다 훨씬 강합니다. 콤발라톡신은 다른 강심 배당체보다 활성이 굉장히 센 반면에 지속시간은 짧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독한데 지속시간은 좀 짧죠. 뿌리는 독성이 강해서 섭취했을 경우 급성 심부정증으로 목숨을 잃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약에 썼습니다. 중독 증상으로 구토, 두통, 어지러움, 시각장애, 혈압저하 등이 나타납니다. 심하면 혈액응고와 심부전에 빠져 사망에 이릅니다. 콤발라톡신 치사량은 체중 60kg인 성인의 경우에 18mg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 드릴게요. 종종 은방울꽃 잎을 산마늘로 오인하여 식용하고 사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실내 재배 시 아이가 꽃이나 열매를 먹고 이렇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꺾꽂이 해놓는 것도 마찬가지고 절대 주의를 하셔야 되고 될 수 있으면 사용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다년생 초본이고요. 땅속 줄기나 종자로 변식합니다. 전국에 또 어디에나 분포하고 산 가장자리에 습기가 좀 있는 곳에 군락으로 많이 자랍니다.
중요한 것 또 한 가지, 잎이 산마늘과 비슷하지만 독기강에 먹으면 위험하기 때문에 이 산마늘로 오인하거나 또는 명이나물과 유사하기 때문에 자칫 명이나물로 오인해서 채취해서 사고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하게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